안녕하십니까. 오늘 여신 전문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감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에 근무하는 이성희 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두 가지 정도 조금 가벼운 얘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몸담고 있는 그 부서 이름하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업무를 지금 작년 2002년 1년 동안 여신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에서 근무했었고, 또 어제 저희 회사 인사가 있었는데 앞으로 1년 더 제가 이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무를 하다 보면 그 민원인들 전화가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여신금융감독국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흔히 여신이라는 걸 그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통틀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 또 여타 금융기관들 여신을 다 공급하는 데들이다 보니 그 회사들을 다 아울러서 감독하는 걸로 이렇게 오인하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 그 부서 이름이 조금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긴 한데, 제가 맡고 있는 회사는 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그 업권이 4개 업권이 있습니다. 카드사, 그리고 할부, 리스, 그 신기술금융, 이렇게 4개의 업권을 이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그 4개 업권을 제가 4개 업권의 어떤 건전경영 관련한 부분을 제가 맡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좀 가볍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한해 여신 전문금융회사 건전성 주로 담당했었고, 또 앞으로 1년 담당할 예정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업무하면서 느끼고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부분을 조금 요거 말씀 들으실 때 감안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2년도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어떠했고, 또 저희 금융감독원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럼 올해 2023년에 우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감독당국에서 특히나 이제 건전경영팀을 제가 맡고 있으니까 건전경영 관련해서 어떻게 감독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에 여전사 건전성 현황이 어땠는지 한번 회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2022년 결산 분석은 다 끝마치지 못했고요. 9월까지의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 수치 중심으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 9월 말 현재 150개 여전사가 영업 중입니다. 그리고 총 자산은 409조 정도 되고요. 지금 그 아래쪽에 그 왼쪽에 있는 총자산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5년간 여전사들의 자산이 꽤 꾸준히 성장해 왔고요. 22년도에도 사실이 어려운 영업 환경이었지만은 그 자산 규모는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그 단기 순이익을 보시면 전년 동기면 이제 21년 3분기까지의 기간인데요. 다소 감소했습니다. 우선 그 카드사를 먼저 보시면 그 한 2.4% 정도 증가했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B카드사, 여기서 이제 B카드사라고 하면 소위 우리가 이제 캐피탈사라고도 통칭하고 있는데, 할부, 리스, 그리고 신기술 금융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카드사와 이게 대별해서 보통 저희가 B카드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B카드사의 단기 순이익을 보시면 작년 9개월 동안 3조
2천억 정도였다가 올 9월까지 2조 9천억이라서 한 10% 정도 이제 감소를 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자세히 표현하진 못했는데요. 여기에 그 유가증권 평가이익 같은 그 영업 외 손익 변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제거하고 나면 빅카드사 같은 경우도 카드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요 숫자 보시면서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간에 여기 지금 단기순이익 추이는 저희가 21년하고 22년 2개년만 비교를 해놨는데 실은 21년까지 그 과거 3, 4년의 추이를 보면 꽤 수익성이 계속 큰 폭으로 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2년에 꺾였고 그래서 이제 다소 악화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건전성 부분인데요. 연체율 같은 경우에 그 9월까지만 놓고 보면 카드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21년 말보다 조금 개선된 걸로 나오고 빅카드 여전사는 조금 악화된 걸로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키로는 카드사도 계속 이렇게 개선 추세로 나오긴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조정자기 자본 비율 같은 경우는 그 카드사 평균이 19.5%고 빅카드사 평균은 16.6% 되는데요. 카드사 같은 경우는 규제 비율이 8%고 또 빅카드사 같은 경우는 규제 비율이 7%니까 그 비율은 크게 뭐 상회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 그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조금 추세적으로 약간 좀 꺾이는 추세이긴 합니다. 다음은 22년도에 우리 여전사 유동성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그 22년도 특히 21년 말부터 해서 22년 초에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고 또 우리나라도 같이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그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움이 많이 생겼는데 특히나 여전사 같은 경우는 수신 기능이 없다 보니 그 자본시장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 시장이 좀 불안해지면서 여전사 조달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프레드 이제 여기 스프레드라는 거 이제 그 기준금리와 또 여전채 채권 금리 간의 이제 차이를 말하는데 그 스프레드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 아래에 그 AA 등급, AA 등급과 또 싱글 A 등급 금리와 또 국고채 금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스프레드를 표시를 좀 했는데 21년 초부터 보시면 22년 말까지 정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그 여전채 조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22년 12월 정도 들면서 이 스프레드가 조금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AA 등급 같은 경우, AA 마이너스 등급 같은 경우는 250까지 스프레드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 지금 1월 들어서 160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고요. 다만 이제 A 등급 같은 경우, A 플러스 등급 같은 경우는 그 290 정도까지 최고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270 정도까지 조금 축소되긴 했는데, 이게 AA 급은 상당히 좀 최근에 조달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싱글 A에 비해서는 원활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프레드도 많이 축소됐는데 아직 싱글 A 등급까지는 그 축소폭이 아직까지는 아주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순발행, 여전채 순발행 규모를 좀 보시면요. 이 순발행이라는 건 여전채를 얼마나 발행했는지에서 이제 우리가 상환한 규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발행해서 이제 상환한 규모를 뺀 규모입니다. 그래서
글래프에서 이제 플러스가 나온다는 것은 조달한 거에 비해서 발행이 많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내가 조달한 금액이 조달한 금액보다는 상환한 금액이 훨씬 많아서 상환한 금액이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 이게 지금 22년 월별 여전체 순발행 규모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요. 좀 옅은 색은 카드사고 진한 색이 이제 비카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2년 상반기 중에는 그래도 꾸준히 좀 소폭의 순발행을 유지하다가 6월 들어서 또 7월 조금 많이 어려워졌었고요. 그리고 8월에 일시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조금 누그러지는 수치가 나오면서 8월 한 달은 조금 조달이 많이 되다가 9월, 10월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됐었고 11월, 12월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조금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이 11월 저희가 이제 10월 10월 말에 채권 시장 안정 펀드가 조성이 됐었고 여전사한테도 11월 초부터 좀 채권 시장 안정 펀드의 지원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좀 도움이 되어서 11월, 12월에는 여전체 순발행으로 좀 전환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 유동성 비율이 이제 3개월 동안 도래하는 부채분에 3개월 동안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을 이렇게 표시한 원화 유동성 비율이 카드사 같은 경우는 370% 그리고 비카드사는 175% 정도로 비율 자체는 계속 9월 말까지 그렇게 괜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2년도에 요런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좀 감독을 해왔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2년도 저희가 건전 경영 팀장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중점을 뒀던 사항은 당연히 이제 유동성 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 22년 초부터 여전사 유동성 상황을 굉장히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시장성 조달, 그러니까 회사채의 조달이 있는 여전사 중심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모니터링을 계속 해왔었고요. 유동성 비율이 점검 과정에서 변동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사유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크레딧 라인을 추가 확보한다든지 하는 유동성 확보 방안 등을 저희가 꾸준히 좀 지도를 연초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여전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던 게 첫 번째였지만 작년 22년 상황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거시경제 여건에 기인해서 여전사들이 이제 자금 조달 어려워졌던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이라든가 이제 정부 쪽에 그런 유동성 지원 필요성도 또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 레고랜드 관련한 문제 때문에 채권시장 불안이 너무 급속도로 좀 확산이 되어가지고요. 저희도 채권시장 안전펀드를 좀 이제 조성을 해서 그 안에 또 여전체에도 편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었고, 또 앞으로 또 프라이머리 CBO도 지금 신용보증기금하고 금융위에서 준비하고 계신데, 그 프라이머리 CBO 지원 대상에도 여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금감원에서 이렇게 여전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건의한다는 게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채권시장 안정펀드라든가 프라이머리 CBO를 통한 여전사 지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전사 어떤 일부 여전사의 조달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게 이제 회사의 어려움으로 그냥 그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레고랜드 상황에서도 다들 아셨겠지만 그것이 여전사의 불안이 혹시라도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안 좋은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고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유동성 지원 부분을
정부, 금융위 등 정부하고 적극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 저희 노력의 일환으로 또 여전사 유동성 관리 부담에 조금 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도 몇 가지 실행을 했었는데요. 요 규제 유연화 조치는 일단은 23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연화를 하였습니다. 우선은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저희가 100%로 되어 있는데 그 조달이 어려운 상황들을 좀 감안해서 요거를 90%까지 조금 완화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전사의 경우는 여신성 자산 대비해서 PF 익스포저 비율을 30%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전사들이 이제 조달이 안 되면서 자산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PF를 더 추가로 취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PF 익스포저 규제를 위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위반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 비율도 10%포인트 정도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증권사 파생결함 증권에서 해지 목적으로 여전체를 일부 편입하고 있는데요. 그 편입 한도가 있습니다. 그게 본래 23년도부터는 12%로 8%에서 12%로 원래 12%에서 8%로 좀 더 이렇게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는데요. 이것도 여전체 수급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 우려들이 있어서 3월 말까지 일단 기존처럼 12%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좀 했습니다. 그 유동성 관리 강화 더불어 이제 저희가 연초에는 가계대출 관련한 부분도 조금 규제를 좀 강화를 했었는데요. 일단 DSR 관리 기준을 그 평균 DSR 관리 기준을 카드 같은 경우에 50%로 낮췄고 또 B카드는 65%로 낮췄고요. 두 번째로 장기 카드 대출, 소위 말씀 잘들 아시는 카드론인데요. 이 카드론의 경우도 22년 1월부터는 DSR 기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직접적인 저희 그 감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작년 11월에 무디스 홍콩의 그 신평사 관계자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여전사 CFO 분들과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리스크 요인이 뭔지 이걸 어떻게 좀 대처해 가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논의하는 자리도 가져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피해를 입으신 취약차주 지원 부분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썼었고 특히나 이제 22년도에는 아직까지는 건전성 이슈가 그렇게 대두되지는 않았었지만 저희가 향후에 또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22년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연초부터 대선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게끔 회계 기준이 그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대선 충당금 적립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점을 두어서 저희가 1년 동안 그렇게 제가 지도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그러면 23년도 우리 여전사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그 리스크 요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 나갈 생각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리스크 요인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유동성 상황 좀 말씀드렸지만 22년 12월 또 23년 1월 되면서 AA 또 싱글 A급도 조금씩 조달 환경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도 좀 조심스럽고요. 아직까지는 금리 상단이 뚜렷이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 아니어서 조금 주의 깊게 일단 유동성 리스크를 제 최우선으로 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언제든지 또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여전체 시장이 또 교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2년에 해왔던 것처럼 여전히 저희가 꾸준히 유동성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동성 리스크가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용 리스크 확대 우려입니다.
뭐 다들 주시하시다시피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차주분들의 이자 부담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취약 차주 중심으로 당연히 위험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또 특히나 또 PF 자산에 대한 말씀들 많이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신용 위험이 현실화될 위험성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22년도에 제가 꾸준히 대선 충당금 충분히 적립하시라는 부분들 얘기했지만 이 건전성에 대한 부분 그 신용 위험에 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동성 리스크뿐만 아니라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도하고 또 업계 분들과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조금 이제 긴 시간의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인데, 핀테크 기반 결제 비중 확대라든지 또 자동차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뭐 또 이제 계속 이제 조달 금리가 상승되면 이게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감독 당국이 기본적으로 뭐 수익성 악화 부분을 아주 그 회사 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걱정하시는 만큼 하지는 않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여전사가 성장하고 또 그래야 실물 경제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 부분도 저희가 그 좀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23년 또 나아가서는 24년 또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감독을 해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들 주로 이제 해서 정리를 해본 것이고, 뭐 아직 확립된 우리 금감원의 방향은 아니라는 것만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리스크 부분에 대응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동성 신용 리스크 관리 만전을 기한다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유동성 부분에서 문제 있는 회사가 나오지 않아야겠고, 또 그 설사 PF라든가 대출에서 부실이 좀 발생하더라도 그 개별 여전사들이 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대선 충당금이나 자기자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조금 나아지고 안정이 되면 그때 조금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이 ALM 관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 툴을 조금 더 정교화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그 상황을 봐서 좀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당금 적립 기준도 좀 저희가 좀 자산별 또 그 자산 안에서도 건전성 분류별로 적정한지 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역시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했을 때 조금 더 고민이 될 부분이긴 하지만, 여전사가 적정 규모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또 그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저희 금감원도 지원을 적극 해나갈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핀테크와 같은 이런 좀 타 업권에서의 어떤 경쟁이 또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공정한 영업 환경, 우리가 보통 레벨 플레잉 필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공정한 영업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그런 규제 부분들을 섬세하게 좀 살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수익원 발굴 업계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저희도 그 혁신금융 사업자 지정이라든지 또 부수 업무 지정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그 업계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좀 그렇게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많은 여전사들이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몇몇 회사들은 아주 활발하게 지금 동남아라든지 타 국가에서 또 영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면 그런 모범 사례를 업권 내에서 세미나라든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공유해 보는 자리를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이제 앞으로 여신금융감독권 건전경영팀장으로서 한번 영업 그 업무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